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유명 셰프 감독 차은택 씨 관련 의혹 중 하나가 늘품체조입니다. 문체부가 세금을 들여 이미 개발 완료했던 코리아 체조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늘품체조가 공식 국민건강체조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건강에 따라 다양한 운동을 각자 선택하는 이 시대에 정부가 만든 공식 국민건강체조가 코리아든 늘품이든 왜 필요한 거죠? 70년대 시작된 국민체조는 일제시대 황국 신민체조를 모방한 군대 문화의 잔재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챙겼냐, 이전에 이 21세기에 이런 전근대적 발상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대체? 김호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요즘은 차은택 감독님. 네. 이분의 뉴스가 끊이질 않아요. 그죠? 네. 오늘도 있죠? 네, 오늘도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봤어요. 네. 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차은택 광고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저희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예전에. 어제 광고를 싹쓸이 했다, KT 쪽에.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회사가 설립 1년도 안 돼서 6편의 현대자동차 광고를 제작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아, KT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쪽 회사의 광고도 삭제를 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플레이그라운드는 약 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요. 또 지명도가 급상승하는 효과를 봤는데요. 이 업체는 지난 10월에 설립돼서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광고업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보증이 없었다면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신생 중소기업체에 일을 맡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KT든 현대자동차든 사실은 국내 가장 큰 재벌들이기 때문에 네. 가장 지명도 있는 곳에 맡기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매출을 올렸다. 네네. 그런 얘기군요. 또 있습니까? 네. 또 차은택 감독의 업계 선배인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2014년 원장 심사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각각 2, 3위에 머물렀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차은택 감독과 지인이거나 알거나 선후배 사이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했다. 뭐 그런 뉴스 중에 한 갈래네도. 네, 맞습니다. 새로 나온 뉴스네요. 네, 송성각 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제일기획 출신이고요. 차은택 감독이 스타 감독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 송성각 원장을 임명한 것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었는데 김종덕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차은택 감독과 스승과 제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은택 감독을 중심으로 본인의 선생님은 장관이 되었고 본인의 선배는 원장이 임명되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만으로는 의혹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송성각 원장이 콘텐츠진흥원에 원서를 낸 과정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2014년 2주 동안 진행된 원장 응모 접수 기간에 마감 하루 전날에 급박하게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것도 너무 급해서 그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13명의 지원자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서와 이력서를 자필로 써서 냈다고 합니다. 자필. 요즘 이거 드문데. 혹시 본인의 필체가 굉장히 유려해가지고 본인의 필체로 직접 쓰면은 정성이 담겨 있어요. 좋은 인생을 줄까 봐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필체도 아니 근데 보도 내용을 보면 서툰 자필로 써서 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건 딱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필체가 유리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처음엔 생각이 없었다가 마감 직전에 손으로 써서라도 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임명 과정에서 문체부가 송 원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준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나왔는데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문체부의 박아무개 국장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1차 서류 심사에서 응모자들에게 평균 77점의 낮은 점수를 줬는데 송 원장에게만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이제 몰아서 준 거고요. 또 2차에서도 응모자들에게 평균 80점을 줬는데 송 원장에게만 무려 9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매겨서 송 원장이 원장 후보 추천 대상자 4인 명단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서류 면접에서 2, 3위에 불과했다는 건데 그럼 이런 점수를 많이 몰아줘서 겨우 2, 3위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그런 다음에 최종 추천 명단 4인 중에 들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임명하게 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또 다른 뉴스 있습니까? 네, 차은택 광고감독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요. 이분은 하루에 두 개씩만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많지만? 그건 아니고요. 네. 아, 참. 네. 알아보셨어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하는 세레모니 댄스 제목이 뭔지? 네. 뎁댄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군요. 어디서 유행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처음 유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EPL에서 처음 그 뎁댄스를 춘 선수는 누군지 아세요? 메뉴의 포그바 선수요. 항복. 공부를 너무 많이 하잖아. 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럼 뎁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뎁이 영어로는 뭐 토닥거리다, 뭐 작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그 얘기는 내일 다시 이어서. 왜냐면은 뎁에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자, 뉴스 계속해 주시죠. 정경련. 네. 네, 전경련이 지난해 광복절에 정부가 계획한 행사에 대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정경련이 자꾸만 정부의 모금 창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신바람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여기에 서울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10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10개 기업이 총 한 1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또 네네. 정경련을 통해 돈을 모았다. 네, 맞습니다. 근데 돈을 모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정부의 주장은 항상 정경련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보도를 보면은 전경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협조 공문을 보면 정부에서 국민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면서 주체를 정부라고 분명히 밝혔고 또 행사 20일 전에 이제 긴급하게 대기업 관계자들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여기 회의록을 보면 기업들이 이제 불만을 막 토로한 게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너무 촉박하다. 많은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것 같다. 기업이 주관해서 준비하면 되는 건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지 모르겠다. 난감하다. 꼭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도한 게 아니고 네. 이전의 의혹들처럼 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네. 정경련은 돈을 모았고 그런 네. 창구 역할을 했고 근데 결국 대기업들 회의를 하고 봤더니 거기서는 시간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거야? 스스로 네. 헷갈려하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전경련이 그 청와대의 비상금? 금고? 그런 역할을 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설금고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고 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불만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토로하다가 갑자기 정경련이 주도한 것이라고 이제 말을 네. 바꾸고 있죠. 정경련에서. 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경련을 해체해버리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체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정부가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 검열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일고 있었는데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이제 확인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분야의 이 가수, 이 배우 또는 이 감독, 네. 이 작가는 안 된다고 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런 얘기들이 사실 있었죠. 일반인들 사이에도.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예술위 회의록을 보면 권영빈 당시 예술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책임 심의위원을 선정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다. 아, 그런 말을 해버리셨어? 네. 그래서 이거는 지원금지 대상을 적시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이런 지원에 대한 심의 또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불만을 토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혹시 기록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이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선정에서도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발언이 또 공개됐는데요. 작년 11월 회의록을 보면 심사위원을 추천했는데 안 받아줬다. 결국 그분도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해서 심사에서 빠졌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록을 왜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게 더 이상하네요, 저는. 회의록의 존재를 몰랐던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회의를 쭉 하고 누군가가 그걸 받아 적거나 녹취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녹취를 한 거를 누군가 풀었겠죠?
근데 녹취 푸는 정도의 단순한 일들은 아르바이트생이나 하급 직원이 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분이 그냥 눈치 없이 다 풀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다가 어디 구석에 녹취록에 있다가 국감하면서 끌려 나왔는데 네. 이 워딩들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블랙리스트를 의미하는 리스트 네. 혹은 뭐 청와대에서 그걸 뺐다 이런 얘기가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이 회의록이 어떻게 남게 되었는지를 취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회의록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남아있다는 게 그런 회의록이에요. 또 제출됐다는 게 또 네. 특이합니다. 이상합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농민 백남기 씨가 사망한 이후에 작성된 퇴원 기록에 외상성 출혈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주치인 백선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장이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백 과장 같은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에는 병사라고 써놓고 사망 이후에 남긴 의료 기록에는 외상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서로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사례에서 등장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로지 사망 진단서만 병사고 나머지 기록들은 외인사를 기준으로 네. 보험금도 그렇게 청구됐고 그런 얘기군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미국에서 이게 유행한 뎁댄스 네. 그걸 따라한 거군요. 네. 세레모니가. 그런데 이 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시면 제가 졌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아, 뎁댄스의 뎁이 무슨 의미인지? 네. 알겠습니다. 졌다고. 축구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이건 힙합 씬으로 들어가는 얘기인데 뎁댄스.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고 네. 손흥민 선수가 이걸 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무도장에 다닌 게 아닌가. 런던에. 왜냐면은 이 춤이 정말 유행이거든요. 네, 런던도 우리나라 그렇고. 연예인들도 많이 네. 춘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시작됐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행이고 그걸 이제 축구 선수들이 자기 골 세레머니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이 뎁이라는 그게 뎁댄스거든요. 그 뎁이라는 단어의 뜻이 숨은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게 아닌. 알겠습니다. 설마 찾아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대중 씨 논란이 끝나는 듯 하더니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 제1공장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국방위에서의 이 김대중 씨 논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관전평이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한 네. 한 명의 국회의원 빼고는 네. 국회 여야 할 거 없이 국감이 김재동 국감으로 갔다는 데 대해서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저는 일단락 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그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사과하라고 김재동 씨한테. 저는 이제 증인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사과하라고 하면서 다시 이게 다시 시작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서 저희가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렇다면 사과할 일인가 한번 다뤄보자 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하면 김재동 씨가 이제 한 방송에서 그 군 장성에 참석하는 파티에서 본인이 단기 사병으로 근무할 시절 이게 무려 22년인가 3년 전입니다. 네, 94년경이에요. 네. 그때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했죠. 퇴근 후에 이제 사회를 보다가, 여기서 퇴근이 나온 이유는 당시 김대중 씨가 이제 단기 사병이었기 때문에 흔히 방위라고 하는. 근데 네. 참석했던 장성의 부인을 농담으로 우스개로 이제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본인이 영창을 하게 됐다. 13일이나. 이런 이야기를 또 방송에서 그저께 한 게 아니고 1년 반 전에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국감에서. 그죠? 예. 우선 제가 이제 팩트부터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 국방부에서는 영창 기록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왜냐면은 영창을 가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정확하게 18개월 만에 군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뭐 13일을 갔으면 18개월 13일이라고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영창 기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 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제3자는 모르는 일인데 네. 그 영창을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자 네. 김재동 씨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군기교육대를 간 것 같습니다. 군기교육대하고 영창을 영창이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죠. 사단에서는 보통. 예. 예, 그런데 그때 사단에서는 군기교육대 가면은 나 영창 갔다 왔어. 이렇게 말들을 그렇죠. 하는 것이고. 굳이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예. 예, 그 부분이 혼용이 돼가지고 본인이 영창 갔다고 말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컨대 우리가 꼭 중범을 저질러서 감옥 가는 것만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구류를 살아도 사실은 며칠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밖에 나가가지고 나 감옥 갔다 왔어.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구치소하고 교도소를 구분하지 않고 감옥 갔다 그렇죠.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3일 들어갔으면 13일 복무기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났다. 이 군의 이제 주장 중에 핵심은 그건데 근데 또 관련 법이 96년인가 7년에 바뀌어서 그전에는 갔다 와도 군 생활에 다 삽입해서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까? 옛날에는 영창간 기간만큼 군복무를 더 해야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여부마저도 따질 것이 없이 군기교육은 영창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법령의 어떤 유무를 지금 여기서 논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군기교육 때는 다 복무기간으로 쳐준단 말이죠. 원래. 그렇군요.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법률이 바뀌기 전이냐 아니냐를 따질 이유도 없다. 예, 그걸 따질 이유도 없죠. 본인 말대로라면 군기교육 때 간 걸 영창이라고 혼용했었다 그럼 군기교육 때 간 거구나. 이건 복무기간하고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본질은 군기교육대냐 혹은 영창이냐가 아니라 정말로 퇴근 후에 그런 사회를 보게 했는가. 그리고 그런 사회를 보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김재동 씨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국감에. 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네. 김재동 씨를 국감에 부르냐 마냐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갈 무렵이죠.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비교섭 단체입니다. 그렇죠. 정의당 소속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3당 간사하고 국방위원장이 김재동 씨 부르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비교섭 단체에 알려주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해서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사실은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오늘 김재동 씨 국감 나오면은 차라리 이런 부당한 장성들의 파티에 동원된 이거나 따져보자 하고 페이북으로 글을 올렸어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국방위에 가보니까 안 부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머쓱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재동 씨가 국회에 나온다면 잘 됐다. 오히려 이거 장성들 부인들 이런 데 가는 게 맞느냐 하면서 제가 2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페북에. 이게 일파만파가 된 것이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병이 일반 병사가 장성이 참여하는 파티에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20몇 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요지에 말씀하신 거죠. 이건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증거 자료하고 사진까지 몽땅 다 받았습니다. 아주 그래요? 생생한 장면인데, 제가 사진은 언론에 공개 안 한다 그러는데, 다른 언론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 2013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때 해군의 총장 부인이 전장성, 준장급 이상, 전장성의 부인을 군 작전 시설입니다. 여기가 사실 저도 섬의 휴양지로 불러서 굉장히 음주, 파티 이런 어떤 여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체 과정을 정부 예산으로 해군이죠. 해군의 복지 예산으로 충당을 한 다음에 해군의 간부 병사들이 서빙도 하고 시중도 들고 이렇게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라, 이런 파티 하나만 봐도 지금도 그런 일이 진행되는데 22년 전 일 따져서는 뭐 할 거냐. 이런 취지로 사실을 공개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로 든 것도 장성들 파티에 왜 현역 병사가 술병을 들고 날아야 되느냐, 서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건데
제가 평상시에 궁금하던 게 테니스병은 왜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군내 보직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장교들이 벽치기 하기 심심하니까 예. 벽치기 대신 그 테니스에 재능 있는 선수 출신을 뽑아가지고 테니스 병이라고 하고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군부대에 이제 골프장이 없는 데는 체력 단련장으로 테니스장을 많이 운영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장교나 또는 가족들에 대해서 코치도 하고 이러면서 뭐 테니스병이라고 별도로 임명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에 또 현역 병력 굉장히 많이 투입했거든요. 아, 골프병도 있었습니까? 골프병이라고는 없었습니다만 전방에 가서 경계 근무를 서거나 전투 임무를 해야 될 그 현역 병사를 네. 복지시설에 한 5,000명 정도 투입해가지고 그 휴양소, 골프장 이런 데 배치를 했었죠. 지금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제가 또 들어본 것 중에 하나 이해하기 힘든 거는 과외 병사도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죠. 네. 비디오 병사도 있고 이거 실제 합니까? 아이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요. 네. 과거에 그 어떤 지휘관들의 가족들의 사적으로 병사를 그렇게 뭐 개인 가정교사용으로 동원했다. 네. 뭐 이런 경우 또 지휘관의 논문을 대필했다. 학위 논문들 자기가 안 쓰고 부하시켜서 쓴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예전에 악습으로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병사들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워낙 사람이 귀해지니까 아마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과외병은 저도 제 집 주변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일들이? 아니 뭐 전방의 뭐 사단의 경우에는 격오지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단장이 그 지역의 교육 여건이 나쁜 지역 주민들 자녀들에게 영어 교육을 해주자 이래가지고 거의 강남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해주는 과외병을 운영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 사적인 용도로 그렇게 병사를 활용한 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군인들 그러니까 장성들을 수발하는 건 그나마 억지로라도 이해해줄 수 있는데 특히 사모님 수발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 이제 대체로 제일 많은 경우는 그 운전병이죠. 네. 운전병이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관용차를 쓰도록 이렇게 배정한 차량과 운전병이 어디 골프장이나 교회 가는데 이럴 때 이제 동원이 된다든가 또 가족이 그 이동할 때 동원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분명히 그 사모님 수발 이게 엄연히 저질러지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운전 정도가 아니라 장을 봐준다든지 말이죠. 사모님의. 또는 뭐 김장을 대신 해준다든지.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웃긴 건 김장병이 따로 있었다, 사모님. 저희 PD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글쎄 이 부대마다 이게 천양지차라서 제가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국방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동 씨를 불러가지고 22년 전에 군계 교육된 지 영창인을 따질 일이 아니라 지금도 부대에서 김정을 대신해주고 뭐 사모님 장을 봐주고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야 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부대장의 어떤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걸 따진다고 해가지고 어디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몰래 하는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그럼 방송에서 제보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사례집을 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이렇게 일단락되고 이게 국가 국방위에서 지금 북핵 있고 이런데 다룰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왜 국방위원장은 김재동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거죠? 분위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김재동 국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특히 새누리당 간사도 아주 뭐 단호하게 증인 출석을 김재동 씨 부르는 걸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원장이 뭔 생각을 했는지 그냥 넘어가게 될 경우에 너무 좀 국방위에 위신이 쓰지 않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과 요구를 하는 선에서 본인이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그 자리에 들었는데 차마 또 이사진행 발언하면 논란이 커질까봐 그냥 넘어갔어요. 이걸로 그러면 정리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상임위 국감이 열릴 때마다 지금 김재동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재동 씨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상군사령부 또 지난주에 합동참모본부 이 김재동 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수감기관의 장을 상대로 또 김재동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 입에서. 그래서 아니 국방위원장이 그렇게 사과 요구했다. 이걸로 그냥 넘어가면은 알아서 밖에서 처리되길 바랬는데 이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로서도 이거 딱하게 바라보고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재동 씨를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리로 김재동 씨가 국감에 간다는 참 뭐랄까요. 국가적으로 웃긴 일이고 그래서 김종대 의원께서 이게 일단락 지어버리시는 건 또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뭐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고 또 김재동 씨 본인도 사실은 국감에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할 말이 있다는데 증인 할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증인 채택을 그래서 저는 안 해요. 불러야 된다고 봤어요. 그 말을 듣고서 저는 한 얘기예요. 네. 그럼 만납시다. 우리 만나서 진짜 장성들 부인에 가서 그런 파티에 동원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아니 사과를 요구할 거면 증인 채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예. 예, 사과를 요구했다는 뜻은 증인으로 안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부르는 건 따져보자인데 따질 것도 없다 그냥 김재동 씨가 한마디 사과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국방위원장 얘기는. 그리고 그 사실관계는 아직 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군기교육대하고 영창을 혼용해서 쓴 해프닝이에요. 불과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니까 더 이상 새로운 얘기가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한번 사실 좀 재밌기도 합니다. 국방위 위원장이 김재동 씨에게 가서 영창을 갔느냐 국무계획도를 갔느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웃기긴 한데 근데 이 사안을 계속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일단락을 지어주시죠, 의원님께서 한번. 예, 빨리 일단락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김재동 씨 연락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지나는 국민 여러분, MB입니다. 오늘도 이 이른 아침부터 참 생업을 위해 뛰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 TBS 라디오까지 챙기 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 고마움에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입니다. 사실 지금 듣고 계신 뉴스공장, 이 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취임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공장 앞에 있는 전봇대를 뽑은 겁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봇대 저 먹고 공장 돌리는데 걸구치잖아. 걸구쳐. 저거 뽑아. 한마디 던지니까 바로 쫙쫙 뽑고 뽑힐 때 스트레스 팍팍 날라가. 이 MB야말로 공장 발전의 1등 공신이 아니냐 이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곤란한 거 물어보시네. 그 뒤에는 이제 전봇대 뽑았고 그거 말고 별거 없지만 그래도 내가 공장하면 공장하면 MB지. 응? 공장 세워봤고 공장 돌려봤고 결국 말아먹어도 받고. 나 이거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한 못 말아먹나 이거 망했으면 좋겠는데. 네, 대박 한번 받아보죠. 군에서 이상한 병을 경험하셨거나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샵 0951이나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내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공장. 굉장히 보기 드문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국토부가 현대자동차를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생산한 현대자동차 산타페 차량 결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국토부의 자동차 정책과 고성우 사무관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보기 드문 뉴스입니다. 국토부가 현대자동차를 고발했는데 우선 고발한 적이 이전에도 있습니까? 이런 리콜 때문에 고발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최초라서 저희가 뉴스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떤 잘못입니까? 제목이 뭡니까? 요거는 이제 결함을 은폐했다는 사항으로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가 이제 현대를 고발하게 되었고요. 예. 이 결함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 에어백 결함이고요. 에어백이요. 예, 산타페 차량 2015년 제작한 일부 산타페 차량에서 발견된 결함입니다. 근데 결함이 있다고 고발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죠? 예. 결함을 뭘 어떻게 처리했길래 고발하신 거죠? 예, 그 현대차가 생산한 고 산타페 차량 2015년 일부에 2,360대에서 그 결함이 생겼는데 네. 현대 측에서 그것을 이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네. 하겠다고 했는데 66대가 그 와중에 이제 팔려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빨리 저희에게 이제 조치를 보고하고 이렇게 결함 사항이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30일 안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를 못했다는 게 제일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자동차 결함이 있을 때 정부에 그 결함이 있다는 걸 알리고 또 예. 소비자한테 알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자사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걸 숨기려고 했다. 대중이 아는 걸 원치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그런 건 이제 검찰에서 자세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희 판단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은폐한 거를? 그 현대 내부 고발에 의해서 지난 아하. 9월 27일 날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이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잘 안 알려질 수밖에, 왜냐하면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해버렸으니까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예. 정부에 보고하고 대중적으로 알리고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개인들한테도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했는데 내부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혹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건이 있어서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는 보상해 줘야 되는데 보상해 주지 않았다던가.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현대 내부의 고발자가 이제 이 건뿐 아니라 여러 건들을 아하. 언론에 제보를 했고요. 최근 한 1, 2주간 이 건뿐 아니라 다른 건들도 계속 제보가 돼서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고요. 예. 내부 고발이라서 확실한 데이터와 함께 왔기 때문에 검찰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토부에서는. 예,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화 연결되신 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현대차 에어백이 잘 안 터진다. 에어백 불량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꼭 현대차뿐만 그런 건 아닌데 아마도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1등 기업이다 보니까 더 불만이 많다고 느껴지는 건지 어쨌든 현대차 에어백이 잘 안 터진다고 하면 이 현대차에서는 이게 각이 맞지 않아서 안 터진 거다. 이런 답변이 통상적인 답변이란 말이죠. 이런 답변이 맞는 겁니까? 예, 사실 그 모든 충돌에서 에어백이 터지는 건 아니고요. 네. 아시다시피 그 충돌 속도라든가 또 정면 충돌에 그 에어백이 터지려면 그 충돌 각이 사실 맞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런 에어백 안 터진다의 논란은 현대차뿐 아니라 다른 차들에게도 있어 왔고요. 네. 결함신고 센터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현대차뿐 아니라 많은 차들에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혹시 현대차가
뭐 에어백에 센서가 숫자가 부족하게 배치했다든가 혹은 뭐 위치가 적당치 않다든가 뭐 수출용에 비해서 좋지 않다든가 그러니까 원래 특정한 각도가 돼야 터지는 건 맞는데 아무 데나 터지면 안 되겠죠. 물론 위험해지니까. 예. 그런데 현대차가 유난히 에어백이 잘 안 터진다는 인식이 소비자 사이에 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소비자들이 잘못 이해한 겁니까? 아니면 보시기에 실제 에어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대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른 차와 다르게 그런 일부러 안 터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특별히 뭐 우리나라엔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많으니까 불만 사항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다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에어백들도 안 터진다는 불만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또 그런 에어백 관련 결함들 보고를 이제 가끔 받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런 뭐 센서의 결함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한 결함은 있지만 뭐 현대 기아차라고 특별히 에어백이 안 터지도록 뭐 잘 안 터지도록 설계된다거나 그런 사실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 터지게 했다기보다는 뭐 예. 일부러 안 터지게 했을 리는 없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센서 숫자를 좀 줄인다든가 애초 설계할 때 제대로 잘 못했다든가 외국 차량들에 비해서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한 바가 없다 이거죠. 예, 뭐 다른 에어백 결함에 대해서는 안전행위 시행이 되는 뭐 이런 건 같은 센서의 문제가 있어서 네. 그 에어백이 터져야 되는데 뭐 차량 승객을 감지를 못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콜을 계속 해왔고요. 현대 기아차뿐 아니라 모든 차량에 대해서.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대 기아차의 뭐 센서가 에어백이 특별히 다른 차량보다 문제 있다고는 그렇게는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건인데요. 아마 작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현대차에서 이제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이 다르다는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용 차량, 그러니까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을 시켜서 예. 다르지 않다. 안전도가 같다.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작년인가.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 신형 에어백, 어드밴스라고 하는 신형 에어백이 수출용 차량에는 있는데 국내에는 구형 에어백이 달렸다. 그래서 뭐 그런 논란 기억하시죠? 예, 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왜 수출용에는 더 신형 에어백을 달고 내수용 차량에는 구형 에어백을 달느냐에 대해서 당시 현대에서는 신형 에어백이라고 더 안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그 신형 에어백을 내수용 차량에도 일부 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태도가 바뀌어서 신형 에어백이 더 안전하다라고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더 안전한 건 아니다. 수출용하고 다르지 않다. 국내 달린 에어백이 했다가 이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내수용과 수출용이 여전히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수출용과 내수용이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역차별 당한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수출용과 내수용이 완전히 100% 같지는 않고요. 네. 외국 수입차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들은 약간 다르게 만들어 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제가 궁금한 건 예, 안전 기준이 우리나라와 외국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맞게 만들려면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좋고 나쁨의 떠나서 약간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현대 측에서 수출차는 더 좋은 에어백을 달고 내수용은 더 그렇지 못한 에어백을 달고 있다는 건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좀 다르다는 거고요. 예, 어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뭐 A와 B의 문제지 뭐 더 어떤 게 더 안전하고 더 안 안전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이 신형 에어백이 수출용 차량에만 달렸을 때는 예. 신형 에어백이 더 안전한 건 아니라고 했다가 올해 그 신형 에어백을 국내 차량에도 일부 고급 차량에도 달기 시작하면서는 이 에어백이 더 안전하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아, 예. 네. 뭐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건데 뭐 제 질문의 요지는 정말로 내수용과 수출용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는 현대차는 차별이 없다고 당연히 하죠. 차별은 없고 다를 뿐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데 정말 역차별이 없는지 국토부 차원에서 조사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예, 저희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전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뭐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의 뭐 약간 비교를 통해서 뭐 어디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을 이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궁금해하니까 국토부에서 한번 조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예. 이번에 그 세타2 엔진 이 역시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네. 세타2 엔진 문제도 조사 중이라고 국토부에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예,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말에 한 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고요. 네. 차량 엔진에서 이제 소음이 발생하고 엔진이 파손되어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차종은 이제 YF 소나타, LF 소나타, HG 그랜저, 옵티마, K5, K7, 스포티지 차량 등에 이제 들어간 엔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이제 제작 결함 조사에 들어갔고요. 리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제작 결함 조사에 들어가서 조사 결과가 이건 리콜이다 그런 결론이 내리면 이제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고요. 국토부가 자체 조사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약 이 상황도 그 아까 말씀드린 산타페 에어백처럼 현대 측이 결함을 은폐했다거나 뭐 축소한 사실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엔진을 단 수출용 차량이 미국에서는 이미 문제가 됐고 미국에서는 이미 리콜이 됐다는 예. 보도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내 소비자가 이제 계속 제가 제기한 문제 중 하나인 국내 소비자가 오히려 그 외국의 예. 소비자보다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니냐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는 리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았다 숨겨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요건은 이제 현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미국 생산 공장의 이제 관리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이제 말하는데요. 엔진은 같은데 미국 공장의 문제였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게 그 사실이 맞는지 이제 자동차 결함 신고 센터 등을 통해서 국내에는 과연 이런 문제들이 뭐 생기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 미국에서 YF 소나타에 대한 리콜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YF 소나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결함 신고 센터에 아직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문제가 아직 없다고 파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이 세타2 엔진 결함 문제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기됐었다. 이렇게 보도됐거든요. 네. 예, 저희 공식적인 채널이 이제 자동차 결함 센터인데요. 고리로 들어오는 건이 없어서, 저희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예. 이번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사례들을 발견하고 저희 국토부에서 이제 제작 결함,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아까는 이제 한 부탁을 드렸고, 소비자 역차별에 대한 조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현대차가 최초로 불법을 저졌을 리는 없는데, 예.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고발까지 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부자 고발이 이렇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요. 그래서 내부자 고발 때문에 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명백히 요거는 불법 사항이라는 확인이 되어서 고발 조치할 수 있었고 뭐 다른 사항들도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 고성우 사무관이었습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